한 대에 5천억 원짜리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삼성도 SK하이닉스도 반도체를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전 세계에서 이 회사만 만들 수 있고 1년에 겨우 수십 대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삼성과 SK는 이 장비를 사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2022년 이 회사 본사에서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한국에 2,400억 원 투자, 미친 짓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더 크고 대만에 TSMC가 있는데 왜 한국이냐는 거였죠. 하지만 3년 후 2025년 11월 화성에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ASML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에 만든 거대 클러스터. 중국도 대만도 아닌 오직 한국에만 말이죠. 그 엔지니어는 왜 생각을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화성 캠퍼스 준공식. 총 2,4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ASML이 1984년 설립 이후 41년 만에 해외에 직접 투자해 만든 역사상 최초의 클러스터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시설이었어요. 본사가 아닌 해외에 이런 규모로 투자한 건 처음이었죠. 16,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캠퍼스에는 1,500명의 직원이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준공식이 끝나자마자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 경영자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을 만났죠. 그 전날에는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업 수장이 직접 발로 뛴 겁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푸케 CEO의 행보는 분명했어요. 한국이 ASML의 미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2022년. 당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령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본사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에 2,400억 원 투자, 미친 짓입니다. 제 이름은 마르텐 반 더 호벤. ASML 네덜란드 본사에서 20년간 일한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러니까 EUV 장비 분야의 전문가였죠. 그리고 2022년 가을, 저는 황당한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화성 캠퍼스 프로젝트 책임자. 2년간 한국에 파견되는 거였어요. 당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반대했어요. 왜 한국이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안 됐거든요. 2022년 10월,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화성 캠퍼스 프로젝트입니다. 총 투자액 2,400억 원. 2025년 준공 목표로 프레젠테이션을 보는데 숫자가 이해가 안 됐어요. 2,400억 원이라니. 우리가 해외 지사에 투자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요. 죄송한데요. 왜 한국입니까? 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의 주요 고객사니까요. 그건 알죠. 하지만 대만에 TSMC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파운드리 시장 일이 아닙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만에는 이미 우리 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매출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실 저는 데이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우리 회사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였어요. 당시 중국은 29억 유로를 썼죠. 한국은 얼마였을까요? 60억 유로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EUV 수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그럼 구형 장비라도 팔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따졌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고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우리가 장비를 파는 곳,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근데 거기에 2,400억 원을 투자한다. 본사가 아닌 해외에 처음으로 클러스터를 만든다. 말이 안 됐습니다. 마르텐, 당신이 이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거절? 네. 이 프로젝트는 전략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400억 원이면 본사 연구시설을 확장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사회 승인도 받았고 한국 정부와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출국 준비하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수야. 분명히 실수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1위라는 것도 알았죠. SK하이닉스도 2위고요.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냥 고객사가 있는 나라 정도였어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한국만 특별할 이유가 있나? 게다가 한국 시장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국만큼 크지도 않고요. 대만처럼 TSMC라는 독보적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처럼 인텔 같은 역사적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고객사 2개가 있는 나라. 그게 제가 생각한 한국이었습니다. 2,400억 원을 여기에 쏟아붓는다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20년 동안 네덜란드 본사에서만 일했습니다. 가끔 미국 출장 가는 게 전부였죠.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고요. 한국 음식도 먹어본 적 없었습니다. 김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제가 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니. 가족도 문제였습니다. 아내와 2아이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학교를 옮겨야 했고요. 아내는 일자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말 가야 돼? 아내가 물었어요. 회사 명령이야. 어쩔 수 없어. 2년이나? 응. 2년. 한국.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삼성전자?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아는 전부였어요. 출국 2주 전, 저는 다시 한번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가 맞는 겁니까? 마르텐, 회사를 믿으세요. 하지만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대만에는 이미 우리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만에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요?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과의 관계, 대만 해협 문제, 이런 거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상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보면 알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보면 안다니? 뭘 안다는 거죠? 결국 저는 납득하지 못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2년 11월 초였어요. 가을이 끝나가는 시기였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었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한글 간판들이 보였지만 하나도 읽을 수 없었죠. 다행히 영어 표지판도 있었지만요. ASML 한국 지사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더 호벤님. 저는 김민수입니다. 한국 지사 매니저예요.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화성 현장 방문 일정이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사나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택보다 아파트가 훨씬 많아요. 네덜란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아파트는 주로 도심에만 있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이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한식 드셔보시겠어요? 한식.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매운 거 빼고 주문하면 돼요.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사진은 있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불고기예요. 소고기를 양념해서 구운 거죠. 아, 비프 스테이크 같은 건가요? 비슷하긴 한데 맛은 좀 달라요. 불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었죠. 이거 괜찮네요. 다행이네요.
김치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좀, 김치, 그게 뭡니까? 발효 음식이에요. 배추를 양념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를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매웠습니다. 진짜 매웠어요. 이걸 매일 먹나요? 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매 끼니마다 먹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운 걸 매일?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민수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화성 현장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화성 현장.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건물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내년 중반까지 골조를 완성하고 2024년에 내부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곳에서 2년을 살아야 한다니 여전히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왜 여기에 2,400억 원을? 다음 날 아침, 김민수 매니저와 함께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게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입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게 다 반도체 공장입니까? 네. 저기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생산해요. 저 멀리 보이는 게 평택 캠퍼스고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EUV 장비도 저기 있나요? 네. 30대 이상 있습니다. 30대. 순간 놀랐습니다. EUV 장비는 한 대당 2,600억 원 정도 하거든요. 30대면 거의 78조 원어치죠. 물론 몇 년에 걸쳐 구매한 거겠지만요. 그 정도나 됩니까? 네. 삼성이 우리 최대 고객사 중 하나예요. 작년에만 우리한테 10조 원 넘게 썼습니다. 10조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화성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건물은 없었고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공사 현장 책임자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쌍용건설 김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르텐 반더 호벤입니다. 현장 구경하시겠어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16,000제곱미터. 생각보다 넓었어요. 여기에 A동과 B동이 들어갑니다. A동은 사무 공간이고 B동에는 R&R 센터와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가죠. R&R 센터는 뭡니까? Repair and Reuse 센터요. 장비 수리하고 부품 재사용하는 곳이에요.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장비가 고장나면 보통 부품을 네덜란드로 보내야 했어요. 수리하는데 몇 주씩 걸렸죠. 하지만 여기에 R&R 센터가 있으면 한국에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 삼성 캠퍼스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치가. 김민수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삼성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차로 10분 정도요.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은 30분 정도 걸리고요. 10분.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대만에 지사를 둔 이유. TSMC 공장 근처였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정중앙. 혹시 이 위치를 일부러 선택한 겁니까? 네. 본사에서 1년 넘게 위치를 검토했대요. 두 고객사의 중간 지점을 찾은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1년 넘게 위치를 검토했다. 그 정도로 신중하게? 본사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첫날이었지만 저는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달랐거든요. 한국은 그냥 고객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 매출 데이터, 고객사 현황, 장비 설치 현황.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우리 회사 매출 순위에서 몇 위일까요? 2위였습니다. 2022년 기준 60억 유로. 1위는 대만이었어요. 81억 유로. 하지만 대만은 TSMC 하나가 거의 다였죠.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추세를 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국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42억 유로, 2021년 53억 유로, 2022년 60억 유로. 반면 대만은 2020년 51억 유로, 2021년 63억 유로, 2022년 81억 유로. 대만도 늘긴 했지만 한국의 증가율이 더 가팔랐어요. 이러다가 한국이 1위 되는 거 아냐?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봤습니다. 중국 매출 2022년 29억 유로.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분명히 중국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왜 이렇게 적지?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2019년부터 미국 정부가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더군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최신 장비를 살 수 없는 겁니다. 구형 DUV 장비만 살 수 있었죠. 그렇다면 갑자기 본사의 전략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막혔어요.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그럼 남은 건 한국. 안정적이고 기술력 있고 돈도 쓰는 한국. 설마.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2,400억 원을 투자할 정도인가? 그 정도로 한국이 중요한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이유를. 한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건 앞으로 알게 될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2022년 11월 중순.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실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미팅은 삼성전자와의 회의였습니다. 화성 캠퍼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삼성 DSR 타워. 그곳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엔지니어들을 만났죠. 회의실에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장비를 파는 사람이고 그들은 사는 사람. 당연히 우리가 주도하는 미팅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달랐습니다. 반더 호배님,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송재혁입니다. CTO를 맡고 있습니다. CTO, 최고기술 책임자가 직접 나온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성 캠퍼스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이-NA EUV 장비 공급 일정입니다. 하이-NA EUV. 우리 회사의 차세대 장비였어요. 기존 EUV보다 1.7배 정밀한 장비죠. 한 대당 가격이 5천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걸 원한다고? 언제 필요하십니까? 2024년 상반기까지 R&D 용 한 대, 2025년까지 양산용 2대를 원합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하이-NA EUV는 아직 양산도 안 된 장비예요. 전 세계에서 연간 7대에서 8대밖에 못 만들죠. 그걸 삼성이 3대나? 3대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15,000억 원 정도 되겠죠. 문제없습니다. 15,000억 원. 그 숫자를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SK하이닉스도 주문했나요? 네. 들은 바로는 2대 정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만 5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나노 공정 준비입니다. 파운드리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 장비가 필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사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김민수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네, 솔직히 놀랐습니다. 삼성이 작년에 우리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10조 원 넘는다고 했죠? 정확히는 반도체 설비 투자가 53조 6천억 원이었어요. 그중 86%가 반도체에 들어갔고요. 46조 원. 삼성이 반도체에만 46조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중 우리 장비 비중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할 겁니다. EUV만 30대 넘게 있으니까요. 30대면 최소 78조 원어치. 물론 몇 년에 걸쳐 산 거겠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작년 설비 투자가 10조 원대 중후반이었어요. 2000 M16 팹에 EUV 10여 대 있고요. 계산해봤습니다. 삼성 46조, SK하이닉스 약 15조. 합치면 61조 원. 한국 두 기업이 1년에 61조 원을 반도체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 순간 번개 맞은 것처럼 깨달았어요. 그래서 2,400억 원이구나.
우리가 한국에 2,400억 원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 한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1년에 수조 원을 쓰는데 비율로 따지면 우리 투자는 고작 몇 %였습니다. 오히려 적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회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봤어요. 2024년 예상 매출 자료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추세를 볼 수 있었죠. 한국 64억 유로 예상, 대만 44억 유로 예상, 중국 102억 유로 예상. 잠깐, 중국이 100억 유로? 그럼 중국이 1위 아닙니까? 하지만 주석을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매출은 대부분 레거시 장비구형 DUV이며 EUV 수출은 미국 정부 규제로 금지됨. 중국은 돈은 많이 쓰지만 최신 장비를 못 사는 겁니다. EUV가 금지됐으니까요. 그럼 EUV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우리 EUV 장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였어?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본사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안 알려준 거죠? 아니, 혹시 알려줬는데 제가 안 들은 건가? 2주 전 브리핑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숫자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한국은 그냥 고객일 뿐이야. 그 편견 때문에 데이터를 제대로 안 본 겁니다. 2022년 12월, 저는 삼성전자 화성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옷이었죠. 처음 입으시죠? 네, 네덜란드 본사에서도 클린룸은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이드를 해준 삼성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우리 클린룸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먼지 하나도 용납 안 합니다.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EUV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여기에만 몇 대나 됩니까? 이 라인에만 12대요. 다른 라인에도 있고요. 12대. 한 곳에 12대나. 각 장비 옆에는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공정 최적화요. EUV 장비는 사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정에 맞춰서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죠.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몇 달에서 1년까지도 걸려요. 장비 특성과 우리 레시피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레시피. 반도체 제조 공정을 레시피라고 부르더군요. 요리 레시피처럼 각 단계가 정밀하게 짜여 있는 거죠. 그럼 당신들은 우리 장비를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방식으로 최적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ASML 장비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였어요. 우리 장비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 새로운 사용법을 개발하는 사람들.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혹시 우리 장비 개선 제안 같은 거 합니까? 네, 당연하죠. 분기마다 ASML에 피드백 보냅니다. 이 부분 개선하면 좋겠다. 저 기능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거요. 그게 반영됩니까? 상당 부분 반영돼요. 특히 최근 몇 년간 나온 EUV 장비들은 우리 피드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술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쌍방향이었던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피드백이 우리 장비를 개선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M16 팹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UV 장비 10여 대가 가동 중이었죠. 우리는 디램에 특화돼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디램이요. SK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HBM 아십니까? High Bandwidth Memory요?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HBM 세계 1위예요. 시장 점유율이 50% 넘습니다. 그 정도나 됩니까? 네. 그리고 HBM 만드는데 EUV 장비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ASML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유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각자 특화 분야가 있었어요. 삼성은 파운드리와 디램, 낸드 플래시, SK하이닉스는 디램과 HBM, 그리고 두 기업 모두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ASML과 맺은 계약 아십니까? 무슨 계약이요? 5년간 5조 원 규모 장비 공급 계약이요. 2021년에 맺었습니다. 5조 원. 5년이면 1년에 1조 원씩. SK하이닉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이었죠. 공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ASML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였죠. 12월 말 본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중간 보고였어요. 마르텐, 한국은 어떻습니까? 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우리 EUV 장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드백이 우리 장비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요. 상사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군요. 왜 처음부터 안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줬어요. 브리핑에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어요. 편견 때문에. 그래서 본사는 직접 보내신 겁니까? 네. 데이터로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빠르니까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본사가 왜 저를 한국에 보냈는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해야 했던 겁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를 2023년 2월, 저는 회사 전략 문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대중국 전략 섹션이었어요. 2019년부터 미국 정부가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는 내용, 그리고 2023년 들어서는 DUV 장비조차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장기 전략 수립이 어려움.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맞습니다. 중국은 돈은 많이 썼어요. 2024년 예상 매출이 100억 유로나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EUV는 팔 수 없고요. DUV도 점점 제한되고 있고요. 미래가 불확실한 시장이었죠. 김민수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매출 1위인데 왜 중국에는 이런 캠퍼스를 안 짓습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미국 때문이죠. 우리가 중국에 대규모 투자하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럼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까? 네덜란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압박에 못 이기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중국 매출이 100억 유로라고 해도요.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숫자였어요. 언제든 끊길 수 있는 거였죠. 실제로 2024년 데이터를 보니 중국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DUV 제한이 강화되면서요.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문제 없어요. 미국도 한국에는 EUV 수출 승인합니다. 동맹국이니까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돈은 많지만 미래 불확실 대만 시장은 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한국 안정적이면서 기술력도 있음. 본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3월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사 내부 회의록이 공유됐거든요. 2025년 이후 중국 매출 15% 감소 예상. 15%면 15억 유로 정도.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과 미국 매출 증가로 보전 가능. 특히 한국 하해 NA EUV 수요 급증 예상. 한국.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잃는 걸 한국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요. 한국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삼성이 주문한 하해 NA EUV 3대 15,000억 원, SK하이닉스가 주문한 하해 NA EUV 2대 10,000억 원. 합치면 25,000억 원. 하나로 약 25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2025년까지만의 주문이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죠. AI 시대가 오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본사가 2,400억 원을 투자한 이유. 아니, 2,400억 원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죠. 화성 캠퍼스 1단계 완료 후
삼성전자와 공동 R&D 센터 건립 추진. 예상 투자액 약 1조 원. 1조 원. 삼성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본사가 얼마나 한국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었어요. 4월에 네덜란드 본사에서 임원이 한 명 왔습니다. 로저 다센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였어요. 마르텐,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순조롭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적응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로저 CFO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나도 처음엔 의아했으니까요. 처음엔. 네. 2,40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하지만 CEO가 밀어붙였어요. 한국이 우리 미래라고요. 왜 그렇게 확신하셨을까요? 로저 CFO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불확실하고, 대만은 위험하고, 미국은 복잡하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한국. 맞아요. 안정적이고, 기술력 있고, 우리와 협력 의지도 강한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필수였습니다. 2023년 8월. 화성 캠퍼스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본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EUV 글로벌 스포츠 센터를 대만에서 한국으로 이전한다. GSC, 글로벌 스포츠 센터의 약자였어요. 전 세계 EUV 장비 기술 지원을 총괄하는 곳이었죠. 원래는 대만에 있었습니다. TSMC가 있으니까 대만이 당연했죠. 그런데 한국으로? 저는 바로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왜 대만에서 한국으로 옮깁니까? 대만의 협 리스크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GSC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까? 본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대만, TSMC가 있는 나라,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 이상, 반도체 강국 중의 강국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언제 긴장이 고조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곳에 핵심 거점을 두는 건 위험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안전합니까? 김민수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만보다는 안정적이죠. 미군도 주둔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대만 매출 44억 유로 2024년 예상, 한국 매출 64억 유로 2024년 예상. 이미 한국이 대만을 추월했어요. 그리고 추세를 보니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대만은 TSMC에 집중돼 있었어요. 만약 TSMC에 문제가 생기면 대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있었어요. 리스크가 분산돼 있는 거였죠. 9월에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ASML 공동 R&D 센터 추진. 언론에 보도됐어요. 총 투자액 1조 원 규모. 삼성과 ASML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의 말이죠. 이거 진짜입니까? 저는 본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이사회 승인 받았습니다. 1조 원이면 우리가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만드는 최초의 R&D 센터예요. 최초, 또 최초였습니다. 화성 캠퍼스도 역사상 최초 해외 클러스터였고요. 이제 R&D 센터도 최초로 한국에 만드는 거였어요. 왜 대만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삼성이 파트너로서 더 적극적이에요. 기술 협력 의지도 강하고요. TSMC는요? TSMC는 독자적으로 가려는 성향이 강해요. 공동 R&D보다는 장비 구매에 집중하죠. 그 차이였습니다. TSMC는 고객이었어요. 장비를 사는 사람. 하지만 삼성은 파트너였습니다.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10월, 화성 캠퍼스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건물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어요. A동과 B동 모두 외관이 갖춰졌죠. 내년이면 입주할 수 있겠네요. 네, 2024년 말 목표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다가 저 멀리 삼성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어. ASMR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이런 거점을 만드는 거. 그것도 한국에. 중국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 2년 전 제가 반대했던 그 한국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 생각보다 괜찮아.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아니, 정말 잘 되고 있어. 당신 처음엔 반대했잖아. 응. 내가 틀렸어. 뭐가 틀렸는데?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여기는 우리 회사 미래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럼 2년 더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럴지도 모르지. 실제로 본사에서 연장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2년이 아니라 3년, 4년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저는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습니다. 한국에 더 있을까? 처음엔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요. 이젠 더 있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본사에서 푸켓 CEO가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CEO였어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주요 결정이 뭐였을까요? 한국 방문 일정 잡아라. 취임하자마자 한국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ASML의 최우선 순위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2,400억 원. 미친 짓이다. 지금 생각하면 웃깁니다. 미친 짓은 제 생각이었어요. 본사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파트너였고요.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2024년 12월. 화성 캠퍼스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내부 시설 구축이 한창이었어요. R&R 센터에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트레이닝 센터에는 EUV 장비 시뮬레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연간 2,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뿐 아니라요. 국내 협력 중소기업 직원들도 교육받을 수 있었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제가 본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우리 기술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요. 교육까지 시켜주고요.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성장하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장비 파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2년 전 제가 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저는 ASML을 장비 판매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고 고객들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하지만 본사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와 함께 성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2,40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아니, 2,400억 원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공동 R&D 센터까지 합치면 1조 2,400억 원. 거기에 향후 10년간 더 투자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자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한국이 처음입니까? 네. 네덜란드 본사 외에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일. 전 세계에서 한국만. 그 의미가 뭘까요? 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시장은 컸지만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언제든 수출이 막힐 수 있었죠. 실제로 EUV는 이미 막혔고요. 대만은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 때문에 GSC조차 한국으로 옮긴 거였어요. 일본은 니콘과 캐논이 우리 경쟁자였지만 이미 EUV 시장에서 철수했죠. 일본 반도체 산업 자체도 예전만 못했고요. 미국은 인텔이 있지만요. 인텔은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남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기술력 있고 성장하고 있는 한국.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강력한 파트너가 있는 한국.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우리 ASML과 긴밀하게 협력할 의지가 있는 한국. 그래서 역사상 최초를 한국에 준 겁니까? 맞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ASML이 1984년에 설립됐어요. 40년이 넘는 역사 동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 외에는요. 근데 한국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ASML의 미래였습니다.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요. 우리 성장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2025년 초, 본사에서 크리스토프 푸켓 CEO가 방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 한국이었어요. 화성 캠퍼스 준공식에 직접 참석하겠다. CEO가 직접, 보통 이런 행사는 현지 법인 대표가 주관하거든요. 하지만 푸켓 CEO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본사가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6월에 저는 네덜란드로 잠깐 귀국했습니다. 본사 보고를 위해서였어요.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화성 캠퍼스 프로젝트 진행 상황. 20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500명 규모의 인원이 입주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한국 시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장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하에 NA EUV 주문이 10대 이상 예상됩니다. 10대, 한 대당 5천억 원이니까 5조 원어치죠. 이 사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만으로 그 정도나 됩니까? 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2027년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이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르텐, 2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반대했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솔직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뭐가 당신을 바꿨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가 저를 바꿨을까요?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직접? 네. 데이터로는 알 수 없었어요. 한국 현장에 가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우리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알았다니? 한국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우리 파트너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죠.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CEO가 당신을 보낸 겁니다. 직접 경험해야 안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한국에서 더 있을 건가요? 네. 적어도 1년은 더 있으려고 합니다. 준공식도 봐야 하고 입주 과정도 관리해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 맞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믿을 수 없었던 말이지만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ASML의 미래였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화성 캠퍼스 준공식. 3년간의 공사가 끝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완성된 건물을 보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어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1층까지의 A동, 지하 4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B동, 총 74,418제곱미터. 이 모든 게 3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준공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크리스토프 푸켓 CEO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마르텐, 오랜만입니다. 네, CEO님. 환영합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이끌었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반대했었죠? 푸켓 CEO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나도 처음엔 의아했으니까요. 정말입니까? 네, 2,40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뭘 하셨는데요? 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지요? 곧이어 다른 귀빈들이 도착했습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부 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들, 송재혁 삼성전자 CTO,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총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준공식이 시작됐어요. 푸켓 CEO가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ASML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본사 외에 처음으로 해외에 이런 규모의 클러스터를 만든 날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성의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고객과의 신뢰, 혁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푸켓 CEO가 계속 말했습니다.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화성에 위치해 있어 보다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근접성은 효율적인 기술 이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삼성 캠퍼스까지 차로 10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까지 30분. 이 위치가 얼마나 전략적인지 이제는 알았죠. 강감찬 실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ASML 화성 캠퍼스 준공이 그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프 커팅 행사가 있었습니다. 푸켓 CEO와 강감찬 실장, 김성중 부지사가 함께 테이프를 끊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22년 10월, 네덜란드 본사 회의실, 한국에 2,400억 원, 미친 짓입니다. 제가 했던 말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미친 짓은 제 생각이었어요. 본사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푸켓 CEO는 바로 삼성전자로 향했습니다. 전영현 DS 부문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저도 동행했습니다. DSR 타워 회의실에서 만났죠. 반갑습니다, CEO님. 반갑습니다, 부회장님.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화성 캠퍼스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는 거죠. 푸켓 CEO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해 NA EUV 협력이요. 삼성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함께 이나노 시대를 열어가죠. 물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푸켓 CEO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텐, 당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더 있을 건가요? 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좋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 이젠 저도 그 말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이 야경을 봤었죠. 그때는 낯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인지, 왜 2,400억 원인지, 왜 역사상 최초인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파트너였고요.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중국은 시장은 컸지만 불확실했어요. 대만은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위험했죠. 일본은 과거의 영광이었고요. 미국은 복잡했습니다. 그럼 남는 건 한국. 안정적이고 기술력 있고 협력 의지가 강한 한국. 그래서 ASML은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요. 역사상 최초로요. 노트북을 열어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화성 캠퍼스 준공 축하합니다. 다음 단계는 공동 R&D 센터 부지 선정입니다. 2026년 착공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동 R&D 센터. 삼성과 함께 만드는 1조 원 규모 시설. 또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우리가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만드는 첫 R&D 센터. 그것도 한국에.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한국에서 1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중요한 일 하고 있다는 거 알아. 고마워. 그나저나 한국 좋아하게 됐구나. 응. 처음엔 싫었는데 이젠 여기가 좋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 음식도 익숙해졌어요. 김치도 이제 잘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친절했고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성 캠퍼스로 다시 갔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사무실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어요. R&D 센터에 가봤습니다. EUV 부품들이 정렬돼 있었죠. 앞으로 이곳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장비를 수리하고 관리할 겁니다. 트레이닝 센터도 가봤습니다. 최신 시뮬레이터가 설치돼 있었어요. 연간 2,000명이 여기서 교육받을 겁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인재들이요.
창밖을 보니 삼성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평택 캠퍼스도 보이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어. ASML 41년 역사상 처음으로요. 해외에 이런 클러스터를 만든 거. 중국도 아니고요. 대만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오직 한국에만. 왜? 한국이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날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3년 전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편견이 진실을 가릴 수 있죠.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보면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저에게 한국이 그랬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곳. 하지만 이젠 제 두 번째 고향 같은 곳. 그리고 ASML의 미래가 있는 곳. 여러분도 혹시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말이 안 돼.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ASML이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요.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을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요. 혹시 알아요?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지. 저는 한국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